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힘만으로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시장의 피로감,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 고가주들 하루 이틀 조정을 한다고 해도 과연 싸다고 해서 선뜻 매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표가가 과다 설정된 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세가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순환매를 형성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장세를 주도해왔던 대형주들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들을 전체 시황 상황과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지수가 일시적으로는 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어제 해외 시장도 다우가 36포인트 정도 약간의 약한 조정,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9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분위기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수가 플러스 출발을 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까지 매수에 추중하던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제가 일별로 추이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무려 어제 같은 경우 우리 개인들이 그 전날 1조 6천억을 매수했던 거를 과감하게 5,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세를 끌고 감으로써 시장의 안정감을 많이 불어일으켜서 개인들이 에너지를 비축했기 때문에 장세를 튼튼히 안전판으로 바칠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이 섰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다시 또 1조 9천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물론 어제 매도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저점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에 펼쳤는데 4조 2천억을 매수하면서도 이 시장을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근 장세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시장이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개인들이 그것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보합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플러스로 돌려놔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다 지쳐가지고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예전에 1월 11일 날 우리 개인들이 4조 4천억을 한번 매수한 적이 있었죠. 이때 시장을 돌려놓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속수무책으로 아마 맘먹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보라는 식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거에 개인들이 속절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주로 그동안 장세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많이 둔해진 양상이었죠.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와의 경쟁력으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과연 TSMC가 금년에 파운드리 쪽에
32조를 투자하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총수 부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그 주가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장을 많이 이끌어 왔었는데, 일단 9만 원 정도가 누적적으로 쉽게 9만 원을 도달하지 못하는, 특히 지난번에 인텔의 초나노 공정을 수주할 것 같다는 그런 시간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9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9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래서 9만 원 쪽에서 그 장대 음봉들이 누적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에너지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도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무려 1000만 주, 외국인이 790만 주, 기관이 880만 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또 개인이 1600만 주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전에는 한참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과도하게 하면 이튿날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쉽게 주식을 돌리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지난 4, 4분기에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아침에 그 플러스로 출발을 했었는데, 좋은 그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시 현대차도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 26만 500원에서 25만 1,500원으로 오늘 시초가 대비 무려 3.2%가 빠지는 마이너스 8,500원으로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9,500원에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그동안 장세를 주도하던 대형주들이 좀 어느 정도 에너지 소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오늘 또 두드러지게 좀 대비해서 주가가 움직인 것은 LG화학과 삼성 SDI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죠. LG화학이 3% 정도 35,000원에 주가 하락이 있었던 반면, 삼성 SDI가 오늘 장중에 3% 정도 8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죠. 아무래도 또 삼성 SDI도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특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선주 중에서 삼성 SDI 우선주의 오늘 상승세가 11.4%, 58,000원의 상승을 보여서 눈에 띄게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시황에서도 삼성 SDI 우선주를 특별히 그 매수 추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선주와 그 본주와의 괴리가 상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본주의 상승의 폭에 비해서 우선주의 상승 비율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삼성 SDI 상승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서부터 무려 그 한 달간 거의 그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28만 원에서 오늘 56만 4천 원, 장중에 59만 원까지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7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서 향후 우선주들의 그 시세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그 상승폭이 적은 그 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또 들 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인데요. 상대적으로 주식수가 124만 8천 주 정도 되고 본주의 상승률이 28만 원대에 이르는데 불구하고 아직 19만 원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물론 장중에 20만 6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기존의 그 상승폭이 조금 있는 그런 편이기는 하지만 삼성 SDI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도 좀 벌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향후 SK 이노베이션 우선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SK그룹에서 특이한 종목으로 SKC를 최근에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 자체는 지금 차트로 보면 급등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지만 SKC가 반도체 화학물질이라든가 또는 동박, 2차 전지의 동박 제조, 이런 기술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져 있는 SK그룹의 저평가된 종목이다 해서 SKC의 주가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하루에 2% 3% 정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KC의 이런 종목들이 향후 다른 그 급등한 대형주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다는, 그리고 실적 호전도 뒷받침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한계에 와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양상에서 향후 장세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SK, LG그룹들, 그런 기존 주도주들은 하루 이틀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절대가의 비중에서 보면 여전히 쉽게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안이 될 만한 오늘 주식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이런 장세가 또 지속이 된다고 그런다면 아예 초우량주인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 시에 다시 매수해서 그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우선주, 본주와의 이격이 큰 상대적으로 발행 물량이 적은 삼성 SDI 우선주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연에 따라서 특히 관심을 갖는 그룹주가 한화그룹주입니다. 이 한화그룹주의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최근 기관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도 종가는 3.6% 정도 35,8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장 시작하고 그 9시 40분경 무려 37,600원까지 8.6%
아주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한화그룹이 친환경 관련주로 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차 이런 분야에 아주 특히 또 우주 항공 이런 쪽까지 상당히 정책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도 한층 레벨업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발 4대 그룹주들의 절대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도 매수세를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한화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우주 항공 관련주도 주가의 상승이 최근에 두드러진 그런 양상입니다. 주가 차트로는 아주 단기 급등한 그런 차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4만 원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좋은 매력 포인트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물론 외국인이 약 19만 주 정도 매도에 치중하긴 했지만 이거는 오늘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들을 고점에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향후에도 이 시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주로 면역 항암제 쪽에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셀리버리라고 하는 주식인데요. 이 셀리버리가 지난 1월 22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무상증자 100%를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씩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 41만 원을 찍고 약 8%, 31,300원, 고점 대비 무려 7만 원의 조정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종목으로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 셀리버리라고 하는 이 종목에 한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눈에 띄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많은 반면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100%를 발표한 시점에서부터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20만 원대에서 무려 34만 원대가 갔는데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사게 되면 100%의 무상증자를 받게 되죠. 그러면 34만 원대 예를 들어서 권리락을 하게 되면 이게 17만 원이라는 가격이 되는데요. 17만 원에서 지난번 우리가 잘 권리락 무상증자 한 다음에 권리락을 했던 그 종목이 권리락 이후에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했던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번도 투자자들께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박셀바이오의 흐름을 이번에 셀리버리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자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권리락을 한 다음에 상한가를 4차례 이상 올라가서 권리락 했던 그 시세보다 주가가 26만 원이나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물론 거의 29만 원까지 권리락을 하고도 29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최근 흐름은 다시 50% 이상의 가격 하락을 조정을 거쳤는데요. 아마 이 셀리버리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으로
일단 무상증자를 받아놓고 보겠다고 하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난번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100%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도로 늦춰서 주가가 아무래도 50% 이상 절반으로 하락을 하면 탄력 있게 상승하는 비율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고객분들께서는 과거 박셀바이오의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대한전선 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11년 만에 사상 최대의 흑자폭을 기록을 하면서도 지금 M&A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회사가 대주주가 약 4% 정도의 물량을 블록딜로 20%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어제 장전에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의 큰 폭 매물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다시 일부 기관 매수세들 특히 외국인이 230만 주씩 다시 또 재매수에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118만 주씩 매수가 일어나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1250원 정도 견조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대주주들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M&A 시장에서 당초 6천억 정도의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몸값이 약 1조 원대로 불어나서 향후 몸값을 낮추기 위해서 선발적으로 우선 일부의 지분을 낮춰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 은행권의 융자를 급히 일부 상환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예상보다는 비교적 대주주의 설명이 자신감을 내미치는 그런 양상이고요. PE 업체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인수 희망 의향서를 접수해서 가져간 업체들이 약 10개 업체가 된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와 있어서 향후 어떠한 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할지 지금 시장에서는 GS 그룹을 LS 전선 그룹을 강한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다시 과거의 하락 흐름을 딛고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속해서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매물을 많이 내놨던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에 나서는 시점을 잘 포착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와 일부 중소형주를 그리고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향후 장세의 흐름 또 다시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유망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나열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